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5월 29일자 금 가격 변동 관련 소식과 보고서들입니다. 베트남 현지 보도나 금융 플랫폼 미트레이드, 또 키움증권 리포트 같은 걸 토대로요. 최근 금 가격 하락 배경과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특히 그 미국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계획, 여기에 제동을 건 게 상당히 중요했죠. 이게 시장이랑 또 금 가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베트남 현지 언론 보니까 5월 29일 오후에 베트남 국내 금 가격이랑 국제 금 가격 둘 다 지난주 거의 최저 수준까지 뚝 떨어졌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구체적으로 보니까 베트남의 그 도지그룹이나 사이공 주얼리 컴퍼니 SCJ라고 하죠. 여기 SCJ 금괴 가격이 매수, 매도 양쪽 다 전날보다 량당, 그러니까 텔당 한 70만 동 정도가 하락했어요. 꽤 큰 폭이죠. 네, 상당한 하락폭인데요. 이게 딱 미국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상호 관세 명령, 이거 시행 못한다 이렇게 막았다는 소식 나오고 바로 직후였어요. 네, 그 법원 판단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.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라고 하죠. 이 법에 있는 비상 권한을 남용하려고 했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아, IEPPA요? 네, 이게 사실은 뭐 국가 안보 위협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라고 있는 법인데 이걸 근거로 막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다가 일괄적으로 관세를 매기려고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. 그때 계획이 기본 10% 관세에다가 또 국가별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나 이런 걸 따져서 추가로 막 매기는 시기였잖아요. 제가 기억하기로 한국이 한 26%, 중국 34%, 베트남은 무려 46%. 네, 맞습니다. 베트남이 46%였죠. 네, 엄청 높은 세율이었는데 여기에 법원이 딱 제동을 건 거네요. 그렇습니다. 이 결정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이 관세라는 큰 불확실성이 조금은 거칠 수 있겠다. 이런 기대감이 좀 생겨난 거죠. 네네. 이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자극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줄어들게 된 겁니다. 그럼 그 관세 이슈가 좀 완화될 거란 기대감 말고 다른 요인도 있었을까요? 달러 가치 움직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그것도 중요했죠.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고요. 여기에 연준, 페드가 5월 FOMC 의사록 공개하면서 당분간 금리는 동결하겠다. 이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어요. 아, FOMC 회의록에서요? 네. 이게 이제 달러 강세를 좀 부추겼고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넘어서기도 했었죠. 보통 이렇게 달러가 강세면 금 가격에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금리나 기대가 좀 약해지니까 이자가 없는 자산인 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,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좀 커진 셈이죠. 아, 그렇군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 하락폭이 뭐랄까 아주 그냥 폭락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하락을 좀 막아준 요인들도 있었을 텐데요. 네, 몇 가지가 같이 작용했습니다.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문제가 이걸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점이죠. 트럼프 행정부가 뭐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, 중국 수출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요.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고요. 네. 또 뭐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들처럼 이런 불안정한 국제 정세도 여전히 안전자산 수요를 좀 꾸준히 지지해주고 있습니다. 하긴 만약에 그 높은 관세가 실제로 부과됐다면 경제에 미칠 파장도 사실 무시 못했겠죠. 미국 성장도 좀 둔화될 수 있고 뭐 우리나라처럼 수출 많이 하는 국가들은 부담이 커질 거고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그런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와 같은 것들도 금 가격을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최근에 금 가격 상승 배경 중 하나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들인 거였잖아요. 아, 중앙은행 매수세? 네, 뭐 탈달러하다, 자산 다변하다 이런 이유로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산다면 이건 역시 금 가격의 하단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죠. 그럼 앞으로 금 가격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?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혹시 뭐 보이는 신호가 있나요? 기술적으로만 보면요,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약간 꺾인 모습이긴 합니다. 주요 지지선들, 예를 들어서 4시간 차트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중요한 선들을 좀 아래로 뚫고 내려오면서 매도세가 조금 더 우세한 거 아니냐 이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. 아, 매도 오이 신호가? 네.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데요. 과거에 좀 지지 역할을 했던 특정 가격대, 예를 들면 뭐 3,245달러나 3,200달러 근처에서는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
밤대로 반등하더라도 한 3,300달러 부근에서는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그렇군요. 그럼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봐야 할 경제지표 발표 같은 것도 예정되어 있죠? 네, 있습니다. 당장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.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, PC 물가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아, PC 물가지수? 네.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그거죠? 네, 맞습니다. 연준이 인플레이션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라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나 달러 가치, 그리고 당연히 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미국 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, 그리고 연준의 좀 매파적인 분위기,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 압력을 받았다.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역 문제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, 또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같은 변수들이 금 가격을 지지할 가능성도 같이 존재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요. 단순히 이번 법원 판결 그 자체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. 오히려 앞으로 이 관세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랄까요?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가 진짜 관건일 수 있어요. 아, 협상 과정이요? 네.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이 막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외의 타협점이 찾아질 수도 있겠죠. 이런 과정의 불확실성 자체가 앞으로 금 가격뿐만 아니라 어쩌면 전체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.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